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1300조 잭팟이 터졌다. 왜 1300조 잭팟이 터진다라는 건지, 터진다. 자, 올해 이 종목을 사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렇다고 하면 머스크가 투자하는 UAM 위성통신 대장주는 무엇일지 지금부터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장에 이러한 뉴스가 나오죠.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 자, 머스크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가 뭐한다?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위에 정부와 접촉을 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스페이스X 간부급 직원이 정부 관계자 이미 만났고요. 그 스타링크 한국 시장 진출 진행 절차 문의했고요. 자, 스페이스X 홈페이지에서 내년 출시를 공지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일단은 올해 이 종목을 사야 되는 이유는 내년에 출시를 공지했기 때문에 분명히 뭐한다? 내년 중으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이 뉴스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과거에도 여러분들 뭐예요? 대성판텍이라는 종목이라든지 그 다양한 종목들이 있었는데, 뭐 때문에 급등을 했느냐? 뭐 때문에? 애플카가 뭐했다? 실무진 국내 방한하면서 뭐예요? 이제 뭐 그 부품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애플 실무진은 지난달 방한해서 국내 부품업체 몇 곳과 미팅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하면서 애플카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으로 그 기대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뭐 할 수 있다? 스페이스 X가 뭐한다? 스타링크 관련해서 한국 인텔 서비스 위에서 인텔 서비스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한국 그 간부급이 와서 정부와 접촉했기 때문에 여기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을 받는 종목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면은 여기 관련돼 가지고 어떠한 종목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자, 뭐라고 하느냐? 자, 스타링크는 뭐 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겁니다. 스페이스 X가 우리나라에 이제 진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국내 기간 통신 사업자와 협약을 맺거나, 첫 번째 뭐다? 국내 기간 통신 사업자와 이제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뭐예요? 직접 법인을 설립하는 등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그래서 뭐 아마 통신사업자라고 하면 오늘 뭐 KT, SK 뭐 이런 쪽은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건데, 자,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 사실 국내 기간 통신사업자와 협약을 맺는 게 지금 쉽다 어렵다를 논하기 전에 현재 스페이스 X가 무엇을 진행하는지 봐야 되는데, 자, 뉴스를 계속 찾아봤더니 어떤 내용이 있느냐? 우리가 지금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내 기간 통신 사업자 협약을 맺을 거면은 이 협약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이 뭐 협약을 하기 위한 어떠한 이 사전 밑글에는 밑바탕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게 나와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법인을 설립하는 등 두 가지 정도 압축되기 때문에 과거에 이번에 법인을 설립했던 등 이 관련 뉴스를 우리가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이 둘 중에 어떤 식으로서 스페이스X가 우리나라 국내에 진출할 것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과거의 뉴스를 찾아봤더니 하필 2018년도에 뭐가 있냐고 하면요, 뭐라고 합니까? 자, 2018년도에 새해 통신규제 체계가 어떻게 바뀐다?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 법인도 국내 규제 적용하면서 실제로 원래는 이 통신사업, 이 통신 이쪽 기간 통신사업을 뛰어들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진입장벽이 높았습니다. 근데 뭐한다? 등록이라는 거는 나 이거 할 거야 신청하고 돈 주고 그냥 돈 주면서 이 신청 비용, 등록비용만 지불한다고 하면은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게 돼요? 일단 기간 통신사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진입장벽이 낮아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뭘 할 수 있어요. 여기보다 외국 법인도 국내 규제 적용이라 했기 때문에 뛰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봤을 때 뭐에 가까워진다? 1번보다는 이미 2번. 얘네가 테슬라가 뭐가 아깝다고 KT, SKT, 뭐 LG, 뭐 왜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 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해가지고 여기와 뭘 하려고 하겠습니까? 얘네는 아쉬울 게 없거든. 그래서 얘는 아마 법인을 내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뉴스를 찾아봤던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또 뭐가 나오냐고 하면요, 2020년도에 이런 뉴스가 있어요. 뭐라고 해요? 테슬라 코리아가 뭐한다? 기간통신 사업 신고했다. 자, 뭐예요? 진입 규제 완화되고 나서 이미 테슬라 코리아가 기간통신 사업을 신고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다? 이 스페이스 X도 뭐 한다? 그냥 법인을 내놓고 테슬라 코리아와 협업을 하면은 그냥 끝인 거예요. 진출 끝. 진출 끝.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뭐다? 테슬라가 어떠한 기간통신 사업과 협력을 이어가기보다는 독자적으로 국내 기업에 진출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가 되겠죠. 굉장히 크다. 그럼 보면은 이제 2023년도에 이제 뭐 한다? 한국 진출한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6월달에 나왔던 얘기거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이미 이게 6월달에 나왔다, 7월달에 나왔다. 그럼 이제 8월달에도 나오고 9월달에 나오고 꾸준하게 나오면서 뭐 할 수 있다? 주가를 올리기 위한 이제 밑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이거 눈여겨본다는 건 당연한 거고, 자, 그럼 이 관점에서 그러면은 왜 하필 일론 머스크는 왜 우리나라에 진출을 하는 것일까를 좀 생각을 해야겠죠. 그것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분명한 건 뭐다? 관련주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과연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진출하려는 이유가 뭐다? 이것 때문이죠. 뭐 한다? 자, 스타링크는 한국의 발전한 ICT 인프라와 융합 서비스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스타링크는 뭐예요? 얘네가 우리나라에 뛰어든 이유가 융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그나마 다행인 게 한국은 뭐예요? 세계에서 가장 앞서 도심 항공교통,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선박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한다? 위성통신이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분야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 같은 경우는 위성통신 사업을 할 건데 뭐예요?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분야가 이미 우리가 정해져 있잖아. 왜?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위성통신을 지금 뭐 이용 아예 못한다고 못하겠지만 제일 핵심은 뭐야? 위성통신, 적어도 위성통신을 이용하는 위성통신의 핵심은 사실 6G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자율주행차 UAM, 도시항공 모빌리티 등의 필수인 요소입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이것들이 지금 관련 기술에 있어서 관련 진행도에 있어서 뭐다? 우리나라가 지금 앞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아무리 맛집을 그냥 식당을 차려가지고 얘네가 아무리 맛있으면 뭐예요? 그게 맛있는지 테스트해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은 맛있는지 맛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르게 발전하기 위해서 스타링크는 뭐한다? 우리나라 UAM, 우리나라 뭐예요? 이 위성통신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진출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관련된 거는 일단 뭘 볼 수 있느냐? 자, 첫 번째는 머스크의 이제 스타링크가 우리나라에 진출할 때 아까 뭐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 할 수 있다? 이 자발적인 이 협력이 아니라 독자적인 법인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진출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수혜받을 건 없습니다. 수혜받는 걸 찾기는 어려워요. 왜? 차라리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른 기간통신 사업자와 협력을 통한다고 하면은 어디 협력을 통하는 기업의 반사익이 될 수는 있겠지만 협력을 안 한다 했거든요. 그럼 자체적으로 머스크가 뭐예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뛰어든 이유가 위성통신에 대한 더 적극적인 활용과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그냥 이 머스크 스페이스 X의 위성통신 관련되어 있는 수혜를 움직였던 애들이 움직이량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고 하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이죠. 보다시피 뭐예요? 테슬라가
테슬라 머스크가 인공위성, 위성통신에 33조 투자한다고 하면서 우주원 소재 공급 부각하면서 뭐했다. 얘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럼 이번에 우리나라에 다시 또 진출해도 뭐합니까? 진출하는 이유가 역시 인공위성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으로 캠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당 구간 이 한 7,000원? 이 구간에서 이렇게 모아간다고 하면은 앞으로 좀 하방도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10,000원이 깨졌을 때는 저는 진짜 거의 목숨 걸고 주워 담아도 큰 시차익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는 만큼 캠코아 에어로스페이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은 얘네가 진출을 하잖아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자 보다시피 뭐야 이제 이 어디 갔죠? 뉴스를 하나 제가 빼뜨렸네요. 이거죠. 자 보다시피 얘네가 이제 우리나라에 오는 순간 뭐가 되냐고 하면요, 초연결 시대 패권을 놓고 뭐가 시작되느냐, 우주 인터넷 위성통신 전쟁이 격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이것을 선점하느냐를 놓고 뭐합니까? 그냥 인터넷 그냥 위성통신 전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뭐 하겠어요? 자 테슬라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투자하겠죠. 더 서로 뭐 할 수밖에 없다. 서로 치고받고 싸울 수밖에 없다. 우리 예를 들어 주식에서 뭐 합니까? 대주주가 지분 놓고 싸우는 것만큼 저기 뭐 쟤네는 1조를 투자해? 우리 2조 투자해버려. 얘네 그럼 우리 3조 하자. 우리 5조 하자. 이런 식으로 서로가 뭐 한다. 이 위성통신 전쟁이 시작되면서 뭐 할 수밖에 없다. 투자금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선점해야 되니까. 패권을 놓고 이제 차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한다. 이 1300조 시장이죠. 이 1300조 보면은 이제 우주 산업 시장 규모가 1300조 원은 넘어가면서 위성통신 시장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기 위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국내 기업 역시 위성통신 시장에 눈독 들이고 있는 애들 누구다? KT와 하나입니다. KT와 하나. KT와 하나가 지속적인 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바로 이거죠. 뭡니까? 이 위성통신 시장의 KT와 하나는 뭐 하냐고 하면은 항공 우주용 양자 암호를 통한 뭐 한다. 위성통신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산 양자 암호 통신 기술 해가지고 이 위성통신 시장에서 뭐 하겠다? KT는 양자 암호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다. 이 양자 암호 관련되어 있는 우리내식도 수혜받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 1조 원대 양자 투자, 양자 암호 핵심 기능 개발 해가지고 뭐 한다? 이 서로 투자 전쟁. 이 뭐 할 수밖에 없다. 1300조 시장에서 누가 먼저 이 시장에 더 큰 시장에 선점하느냐를 놓고 투자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서로 투자 금액이 늘어가는 것에 따라서 양자암호 관련된 국내 KT 위성통신 시장에서의 양자암호 관련된 뭐가 수혜받을 수 있다? 우리넷이 수혜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우리나라에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겠는 거는 캠코아 에어로스페이스와 우리넷 정도 보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쨌든 이 시황적인 부분, 아까가 늘 얘기하고 있죠. 시황적인 부분은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나온 게 뭡니까? 올해 이 종목을 사라는 거는 내년을 보고 사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모아가야겠죠. 근데 단기간에 빠른 시세 차이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해달라? 그런 분들은 구글 플레이어에 아니면은 이제 애플 앱에 뭡니까? 진위강태공을 검색해 달라. 그럼 단기관심 종목, 장투 승부 종목 이런 것들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고요. 들어가시면 매일같이 종목을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업로드 해놨습니다. 참고해보시고 매매한다고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이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